네, 반갑습니다. 예, 소설 삼체와 과학 제국주의라고 잡아봤는데요. 아, 제가 이제 같이 저희 학교에 구약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학부에서 천문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를 몇 번 이렇게 저한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뭐 추천하기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됐는데 지금 이 넷플릭스 드라마 작년이죠. 2024년도에 드라마 뭐 일부라 그럴까요? 일부 8편이 공개가 됐는데 뭐 두세 번 정도 얘기 듣고 들어가서 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고는 제가 이게 범상찮은 그 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이 삼체를 세 권인데요. 1권이 442쪽이고 2권이 700여 쪽이 되고 3권은 한 800쪽 가까이 되는 이 책들을 읽어서 가져다가 대출해서 읽었는데 아, 뭐 한마디로 소감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 상상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을 달고 있어서 아, 이 소설을 뭐 단숨에 읽었다 그럴까요?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었는데 결국은 제가 돈을 들여서 이 세 권을 다 구입을 하게 됐고 이 책을 읽을 때 제 이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뭐 소설 삼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소설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냥 마음속에 가져진 생각이 과학 제국주의구나. 지금 이 유츠흔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학 제국주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턱 가져져서 소설 삼체와 과학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이 논문을 간략하게 썼고 이 PPT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소설 1권의 제목은 Three Body Problem, 삼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흑의 숲이고, 세 번째는 사신의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Death's End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와 소설 삼체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드라마는 이제 일부밖에, 8편이죠. 일부 8편이 제작이 됐는데, 총 몇 부로 구성될지, 소설은 지금 1, 2, 3권이니까 드라마도 1, 2, 3부가 나오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넷플릭스 드라마 3채요 1부가 전 세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전 히트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작 비용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 드라마 2부의 제작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좀 설왕설래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드라마 일부밖에 제작되지 않았고 몇 부로 구성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고 건분류 소설 3체의 1부, 2부, 3부 분류를 따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 3체는 소설 3체는 등장하지 않는 옥스포드 5인방, 옥스포드 5를 중심으로 예원제가 이제 중국 주인공인데요. 예원제가 요 삼체인들하고 내통하는 거죠. 내통하게 되고 예원제의 딸이죠. 딸 베란데 이게 소설하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양둥이라고 소설에는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베라예 아버지도 좀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요. 베라예가 이제 예원제의 딸이 옥스포드 물리학과 교수인데 베라의 5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게 이제 드라마 3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설 3체 3부인 사신의 영생 앞머리에 등장하는 청신인데요. 청신인데 드라마에서는 진청으로 나옵니다. 진청으로 나옵니다. 청신, 진청으로 나오고 어, 소설에서는 3부에 나오는 이 청신이 이 사실은 이제 드라마 맨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옥스퍼드 5인방의 한 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의 분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설 삼체의 산부인 사신의 영생 앞머리 등장하는 청신가 토마스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드라마 일부에 등장하고 있고, 소설 2권의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면벽 프로젝트, 월페이서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면복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게 일부 8편에 이미 등장하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5인방의 모습이고요.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원재의 딸이 양둥인데,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둘 다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거로 그려져 있고, 자살하는 이유는 과학 데이터가 막 너무 엉뚱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아마 못 견뎌서,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체인들의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정보 교란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예원재의 딸인데 소설에서는 양둥이고 드라마에서는 베라 예로 나옵니다. 베라 예가 둘 다 자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양둥의 아버지는 소설에서는 양 웨이닝으로 나오지만 드라마에서는 마이크 에반스로 나옵니다. 예원재의 딸 양둥, 베라의 모습이죠. 베라의 모습이고,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입사 가속기에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는 거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져 있고, 예원재의 그 문화 대혁명 당시에 이제 변방으로 보내져서 벌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삼체인들하고 이제 내통하는 그런 그 주역을 담당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제 과학 제국주의인데요. 그래서 소설 삼체는 과학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 제국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소설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종교적인 유비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종교적인 것은 주변적인 것으로 머무르고 있다. 요게 제 오늘 이야기의 논지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소설 3체 또는 드라마 3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86장인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소설 3체 내용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해야 될 내용이 이제 과학주의와 과학 제국주의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검토해 보는 건데, 과학주의에 비해서 과학제국주의는 일반화된 표현은 아니고 테드 피더스라고 하는 GTU에 있는 루터교 쪽의 조직신학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쓰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유형 분류에 있어서 테드 피터스가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모형인데, 과학제국주의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소설 3체 또 드라마 3체 내용을 요약하고 과학제국주의를 설명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소설 3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점에서 이 과학 제국주의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해야지 이제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제목의 내용에 부합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테드 피러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이분이 에디터가 되고, 예, 테드 피러스 역금으로 나와 있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사람들의 글들이 모아져 있는데, 맨 앞머리에 나오는 이 종교와 과학의 분류에 대한 내용의 과학 제국주의가 등장합니다. 예, 소설 3체와 드라마 3체입니다. 1권, 소설 1권의 제목은 3체, Three Body Problem입니다. 3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태양이 3개인 알파 센타우리계의 외계 문명을 말하고요. 태양이 3개인 행성이 있는 거죠. 태양이 3개인 행성, 그게 3체 행성인 거고요. 세 개의 태양 사이의 삼체 역학은 단순한 뉴턴 역학으로 밤과 낮의 주기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자연현상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과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스리바디 프라브름이고, 앙리 푸앙까레가 1890년에 삼체 문제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게 훗날 혼돈 이론의 모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포앙카라의 모습이고요. 혼돈 이론이라고 하는 영화죠. 영화고. 혼돈 이론 영국의 시가 있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결국은 왕조가 하나 멸망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삼체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소설 삼체 또 드라마 삼체의 기본 착상은
사광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삼체 행성계에 거주하는 삼체인들이 이 쓰리바디 프로그램이 이게 그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문명이 리셋되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지구보다 더 선진 문명을 이룩하여 항성 간 이민선을 제작하여 좀 더 살만한 다른 항성계를 찾아 이주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원제라고 하는 인물이 뭐 내통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라는 거죠. 오면 내가 도와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 지구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착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광년 떨어졌는데 지금 이 삼체인들은 과학 문명을 기적적으로 발전시켜서 광속의 10분의 1 상태, 10분의 1로 그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돼 있지만 대함대 함선을 이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1로 광속의 100분의 1로 오고 있기 때문에 400년이 걸리는 거죠. 400년이 삼체 이 함대가 도달하는데 400년이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소설의 기본적인 착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400년 걸려서 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400년 동안 과학 문명이 지구의 과학 문명이 어, 눈부시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이 삼체인들보다 선진 문명으로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또 대비해서 삼체인들이 뭐 양자 컴퓨터라 그러나요? 광속으로 양자 컴퓨터를 보내서 지구의 과학 발전을 억누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또 소설의 플롯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의 맨 처음 장면은 1666년 중국의 문화 대혁명 와중에 예원제의 아버지죠. 물리학자 예저타이를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죄명은 이른바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는 건데 아인슈타인이 미제국주의에 무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빌미가 되고 있고 역시 물리학자인 예저타이의 아내가 불려 나오고 예저타이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배반하게 되죠. 반혁명적인 빅뱅 이론을 가르쳤다라고 남편을 고발하게 됩니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시간의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논했다라고 부인이 이제 예저타이를 뭐라 비판하니까 옆에 있던 중학생 정도 되는 여성 홍위병이 시간의 시작 전이라고 묻고 예저타의 아내는 빅뱅 이론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신이 존재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라고 몰아붙이게 됩니다. 결국 예저타이는 삼체의 주인공인 딸 예원제, 당시 예저타이의 제자로 나옵니다. 칭화대학인가요? 칭화대학의 물리학과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 밑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일종의 천재 물리학자였겠죠. 장래가 촉망되는 딸 예원제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예원제가 지구에서 삼체인들의 지구 침공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예원제는 지구 삼체기구 ETS라고 나옵니다. Trisolari스 Organization ETS의 설립자입니다. 요거 드라마의 하나를 캡처한 건데 여기 예원제가 서 있는 겁니다. 설립자로서 런던 서밋이라 그러나요? 여기에서 이제 연설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그들이 도착할 수 있게 이 세계를 준비시키고 뭐 이런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 ETS 지구 삼체 기구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일종의 사이비 종파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의 사회 제목은 Our Road예요. Our Road입니다. 크리스 에반스가 삼체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라디오 같은 그런 그게 있어서 여기서 대화를 하도록 되는데 소설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극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마이 로드 그러면 여기서 여자 음성으로 주님이 대답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단 종파와도 같은 사이비 종교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주님으로 삼체인을 부르고 있고 이 조직의 설립자는 예원자이지만 예원제인데 드라마에서는 이게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예원제는
소수파인 구원파, 온건파라고 부를 수 있고, 과격파인 강림파가 다수인데 거기에 리더는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비상장 석유 재벌 아버지에게서 이제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석유 재벌로 나오고 여기 쩌지먼 데이죠. 심판 일로회에서 천여 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요 갈등 관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원제와 크리스 에반스 사이에서 태어난 게 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설하고도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양둥으로 되어 있는데 베라 예이고 베라가 자살했을 때 장례식에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등장하는 거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이제 그 인공지능 컴퓨터 지자인데요. 여성 사무라이로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4광년 떨어진 삼체인들이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서 함대를 파견하고 함대는 광속의 1%, 100분의 1이죠. 항해하게 되는데 삼체인의 함대가 태양계에 도착하기 위해서 400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지구인이 문명을 발전시켜 자신들의 함대를 역으로 격파할 것을 우려한 삼체인들은 양성자를 뭐 이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양성자를 2차원으로 펼치고 그 안에 집조계를 식각하는 방식으로 소립자 크기의 인공지능 컴퓨터 지자를 만들고 이를 광속으로 쏘아보내 인류가 가진 과학 연구 장벽들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그 지구의 과학자들이 자살하는 것으로 드라마에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행성, 지구 행성 전체 규모의 전자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 과학기기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교란하고 도청하는 것조차 가능한 그런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면벽 프로젝트입니다. 면벽 프로젝트입니다. 전자적인 모든 기록과 대화가 외계인에게 감시당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인간의 머릿속은 들여다볼 수 없으리라고 하는 전제하에 인류는 가장 우수한 사람 4명을 선발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3명입니다. 드라마에서는 3명이고 소설에서는 4명입니다. 그리고 명단도 좀 다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들은 면벽자입니다. 월페이서, 면벽자라고. 이들은 외부와 소통 없이 혼자서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게 만든 뒤 나머지 인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외계인과 싸우려 하는데 이들은 벽을 보고 불교에서 따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면벽하는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벽을 보고 혼자 사고하는 사람과 같다고 해서 월페이서라고 면벽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소설에서는 4사람의 면벽자를 선임하고 드라마에서는 3사람, 원작 소설에서는 전 미국 국방부 장관 프레데릭 타일러가 나오고 파벽을 당하게 됩니다. 파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파벽자를 삼체인 쪽에서 붙여가지고 요 면벽 프로젝트를 파벽하게 되는 두 번째 면벽자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누엘 레이디아즈인데 반미주의자로 이 하여간 소설에서는 나와요. 신경과학자로 전 유럽 EU의 의장을 역임한 빌 하인스, 일본인이 부인인데 파벽자로 등장을 해서 사실 좀 충격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무명의 중국인 과학자 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로직이라고 합니다. 음력을 하면 로직에 해당하는 중국말로 로직에 해당하는 러지가 면벽자로 임명이 되는데 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과학자 러지, 중국 사람 러지가 주인공인데 드라마에서는 흑인으로 바꿉니다. 드라마에서는 후보린 장군, 후보린 레이라 아리치 여성으로 나옵니다. 뭐 좀 껌껌하게 돼 있는데 여성으로 그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무명의 과학자 사울 듀랜드인데 여기죠. 그 과학자 러지에 해당하는 중국인 과학자 무명의 과학자 러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흑인 사울 듀랜드입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등급 능력자로 나오는 거죠. 등급 능력자인 중국인은 러지고 사울 듀랜드라고 하는 인물이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 2부, 3부가 제작이 된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그런 인물로 러지, 사울 듀랜드가 등장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옥스퍼드 5인방 중에 한 명인 흑인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 드랜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예원제가 앞부분의 주인공이고요. 2권에서 주인공은 러지고 3권에서 주인공은 청신, 진청입니다. 이 러지는 또 다른 옥스퍼드 5인방의 한 명인 청신과 소설 3체 2, 3권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소설에서는 러지에 비해서 청신은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같은 이제 옥스퍼드 5인방에 속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 3체 2권의 주인공은 러지입니다. 4광년 떨어진 요 삼체인들의 침공에 대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인물이 암흑의 숲이 이번에 소설의 제목인데 요 상호 파괴 전략을 통해서 평화를 유도하게 되고 삼치인들과 이제 평화 일시적이긴 합니다. 평화 상태를 그 이룩해내는 게 이제 이권에서의 러지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3권에서 이 뭐라 그러죠? 검잡이라고 나옵니다. 검잡이. 이따 다시 설명이 됐습니다. 검잡이, 러지가 검잡이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2대 검잡이 자리를 청신에게 물려주는데 결국은 삼체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청신은 배신을 당하게 돼서 3권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삼체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그래서 삼체인들에 의해서 인류 말살 계획이 뭐 가동되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소설이 전개가 되다가 결국은 이제 지구나 삼체 행성계가 다 멸망하는 그러면서도 일부의 인물들이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암시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 삼체의 2권의 주인공은 러지고 3권의 주인공은 청신입니다만은 드라마에서는 일부 옥스퍼드 5인방에 속하는 인물로 모두 등장시키고 있고 소설 삼체의 일부 맨 앞에 등장하는 왕мя오 나노 테크놀로지 리서치 센터라고 이제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왕мя오의 역할이 여성 남미 계열의 오기라고 하는 인물로 이 드라마에서는 대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 소설에서의 왕мя오의 역할에서 많은 부분들이 오기의 역할에서 축소가 되고 청신 쪽으로 이게 많이 넘어갑니다. 역할이 많이 넘어가서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는 없는데 나중에 러지라고 하는 요 서울 드랜드가 이 월페이스로서 장유엔이라 그래요. 장유엔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울 드랜드와 오기가 결혼하는 장년의 역할을 오기가 맡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어, 네이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옥스퍼드 5인방입니다. 어거스타, 오옥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오거스티나 살라사르 원작 일부의 왕미ao 그 나노 연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뭐랄까요? 그 응용 물리학으로 넘어간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청신 원작 3부의 청신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고요. 오거스타 살라사르고 청신의 모습입니다. 중국 여자를 그대로 그린 것 같습니다. 사울 듀랜드라고 하는 인물, 원작 2, 3부의 중국인 러진데 흑인으로 32살로 나와 있고 잭 루니 원작 3부의 후원 역할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 잭 루니가 죽으면서 다우닉에게 에, 이 자기 유산의 절반 정도를 윈템밍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후원이 윈템밍의 아이디어로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뭐 청량 음료인가요? 그래서 그 상당한 거액을 윈템밍에게 주게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윌 다우닝이 죽으면서 윈템 죽었다고 표현하면 좀 뭐 하겠네요.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 거로 나오는데 하여간 그 상태에서 요 청신에게 그 별 하나를 구입해서 선물하는 거로 동일한 역할이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잭 룬인데 제 PPT에는
없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요. 뭐 후원의 역할이다. 원작 3부에 나오는 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 돈 많은 그런 사업 성공한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고, 윌리엄 다우닝은 원작 3부의 윈템밍입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췌장암으로 죽게 되는 물리학 교사로 나와 있고, 청신을 짝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설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베라이가 죽은 상태에서 옥스퍼드 5인방에 모여서 대화가 있고, 요 누구죠? 청신의 인도 애인인데 역할이 아마 짱베이하이라고 하는 짱베이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역할이 이 인물에게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은 해보게 되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인도 전쟁 영웅으로 나와요. 짱베이하이라고 하는 요 그 원작 소설에 나오는 인물도 아버지가 장군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게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라이의 옥스포드 물리학과 제자들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벽자들입니다. 삼체인들은 면벽자들의 의도를 하나씩 알아낸 뒤 각각의 면벽사에 대응하는 지구인 추종자들을 파벽자들을 이용해 대항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면벽자들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소설에서는 파벽자들이 등장해서 면벽자들에게 얘기하면 이 면벽자들은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뭐 세 명 다 이렇게 죽게 되고, 사울 드랜드 러지에게는 파벽자가 붙여지지 않습니다. 사울 드랜드 러지 자신이 파벽자다라고 해서 네 명 중에 소설에서는 세 명에게는 파벽자가 붙는데 이 러지에게는 붙지 않고요. 윌 다운이라는 인물이 윈템밍으로 바뀌게 되는데, 드라마 3체 7부인 오직 전진에서는 청신의 제안으로 계단 프로젝트가 시행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실패했지만 윈템밍의 유골이라 그럴까요? 유골을 소위 말하는 이제 삼체인들이 수습해서 윈템밍이 삼체 행성에서 아동 문학가로 데뷔하는 거로 이렇게 소설에서는 좀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옥스퍼드 5인방의 멤버인 윌 다우닝은 소설에서 윈템밍으로 그려지고 있고, 말기암으로 안락사를 선택하려 하고, 옥스퍼드 5인방의 한 명인 친구 잭 루니는 ETO 이론인 타티아나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성 살인자 킬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잭 루니가 거액의 유산을 윌에게 남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드라마가 소설과 비슷하게 잭 루니가 큰 돈을 버는데 윌이 윈테밍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유산의 절반을 윌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작은 윈템빙의 아이디어로 큰 돈을 번 후원이 윈템빙에게 300만 위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장한 말기 윌은 사랑하는 청신을 위해서 거액의 유산으로 별을 하나 구매하여 그녀에게 선물하게 되고, 소설 3권에서의 일부 배경이 되는 그런 항성으로 등장합니다. 사울 대란드인데요. 8부인 면벽자에는 러지 대신에 옥스퍼드 5인방에 사울 대란드가 영문도 모르고 면벽자로 지명되고, 자신은 면벽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유엔 본부 건물을 혼자 걸어 나오다가 총을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전에 사울은 자동 운행 조작이 된 자동차 세대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한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상태고, 어, 그 노라라고 하는 요 사울 드랜드의 여자친구만 엄하게 죽임당하는 것으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유일하게 삼체인들이 지목하여 죽이려고 하는 위험인으로 나오지만, 정작 사울 자신은 어리둥절을 해하고, 이 대목은 소설 3체 2부의 제목인 암흑의 숲과 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주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예원제는 러지에게, 사울에게 우주사회학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고, 우주사회학에는 두 가지 커다란 전제가 있는데, 생존은 문명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두 번째, 문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되지만 우주의 물질 총량은 불변한다. 두 가지 전제다라고 이제 예원제가 사울을 만나고, 예원제는 이제 드라마에서는 중국에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티아나에 의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삼체인들이 킬러를 보내서 죽여주는 것으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항세기, 스테이블 이로와 난세기, 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원작자인 유츠신이 그리고 있는 삼체 문명은 항세기와 난세기가 불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럼 삼체인들은 문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난세기에 탈수를 통해 간창에 보관되어 생명을 다시 이게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3체 2부에 나오는 항세기가 시작되며 탈수되어 돌돌 말려서 저장되던 삼체인들이 다시 물에 던져져 살아나는 장면은 그런 과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원작에는 인류가 동멸을 통해 얼마든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시대로 묘사되고 있고, 인류는 동멸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삼체인들은 탈수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비판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유사영생인 거죠. 유사영생에 대한 이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비판할 때 요 부분을 비판할 겁니다. 원작인 소설은 2008년인데 드라마는 2024년을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체인들이 형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생존하면 우리 모두가 생존하는 것이다. 드라마에 한 서너 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투명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문학 같은 게 발전할 수 없는. 근데 나중에 이 소설에서는 인류에게 거짓말을 배우는 거죠. 인류에게 거짓말을 배우고, 뭐 윈텐밍 같은 경우에 그 삼체 세계에 가서 아동문학으로 성공하는 거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건데요. 삼체인들은 뇌파를 직접 주고받아 소통하는 능력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신체와 생각을 연결해 인간 컴퓨터가 되어 문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들은 남녀가 짝을 맺으면 서로의 몸을 결합한 뒤 기억 일부를 간직한 자식들이 분열되는 식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이들은 문명이 멸망하더라도 살아남은 일부가 문명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이게 유츠신이라고 하는 원작자가 상상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패배 의식이 만연한 지구에서 면벽자의 지위를 잃은 러지에게 동면 이전에 자신이 우주로 좌표를 송신했던 바로 그 항성계가 1년 전 광속에 가까운 미상의 물체와 충돌하여 항성계째로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면벽자 지위를 잃어버리던 러지가 메시아로 수종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권에서 또 펼쳐집니다. 우주에는 태양계와 삼체 항성계 양측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며 언제라도 그들을 간단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초고위 문명들이 이미 가득했던 것이다. 그래서 2부의 제목이 암흑의 숲인데요. 이러한 우주의 형세를 일컫는 말로 어둠의 숲, 암흑의 숲 가설로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옛날에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누가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두 번째, 외계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 왜? 너무 우주가 크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없다. 외계인들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 세 번째, 안 만나는 게 더 좋다. 만나는 게 인류에게는 이게 뭐랄까요? 그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누가 했던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고, 맨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뭐 영생에 대한 뭐 소망이 피력돼 있고, 두 번째인가에 제가 표현하겠습니다만 칼 세이건의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랑 좀 전제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되는, 문명 간의 발달 정도차가 너무나 크다고 해도 서로 간에 이동하는 시간 사이에 서로를 압도해 버릴 만큼, 지금 이 소설에서는 400년이잖아요. 고도화되어 입장이 뒤바뀌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는 모든 문명에 대한 은신 상태에서의 선멸전 상태가 되어 있다. 즉 주변의 어떤 문명이라도 다른 문명엔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뿌리 뽑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단히 살벌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2부 소설의 제목의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인들로서는 감히 상대할 수조차 없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삼체인들도 자신들의 위치가 공개되면 훨씬 더 발달한 외계 종족들에게 간단히 멸망당할 수 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삼체인들을 협박해서 결국은 이 잠정적인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 상호 확증 파괴 전술을 통해서 러지가 결국 삼체인들로 하여금 싸움을 포기하는 평화 공존의 전략을 맺게 된다는 게 이번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삼체 3부의 사신의 영생은 삼체인과의 휴전 이후에 인류가 다시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러지의 공이죠. 삼체인들의 함대는 자신들의 항성기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동안 삼체인들이 알려준 기술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다시금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인류는 여전히 태양계와 삼체 항성계의 좌표를 전 우주에 퍼뜨릴 장치를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 역할을 러지가 검잡이입니다. 검잡이. 스워드 홀더로 최후의 이 면벽자였던 러지가 좌표 전송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최종 수행 권한인 검사비로 임명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러지가 할 수 없어서 2대 검사비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웨이드라는 인물도 나오는 것 같고요. 청신이 나오는데 청신이 선출이 되는데 청신이 딱 검사비가 되자마자 삼체인들이 인물을 알아보는 거죠. 러지처럼 못된 사람이 아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삼체인은 자폐를 전송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청신은 검사비 일부에 실패하고 인류는 삼걸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삼체인들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구인들에게 배운 거죠. 기만 전술을 학습하게 되는 삼체인들은 원래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비밀을 감추거나 상대방을 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3부에서 세 번째에 마이크 에반스가 삼체인에게 헨젤과 그레텔을 읽어주는 장면인데 이해 못합니다.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늑대가 그 앞에서 문 열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가장에서 문 열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삼세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거짓말하는 인류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언자가 에번사는 삼체인들의 묵인하에 반삼체 활동을 통해서 그 조직이 해체되고 에반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저지먼 데이라고 하는 호를 나노 기술을 통해서 산산조각을 내고 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삼체인들은 우리 인류와 교류하며 기만 전술을 습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류를 기만하여 인류를 말살할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헨젤과 그레텔이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뭐 좀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지금 3권 소설에서 2천만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고요. 윈템밍과 청신이 윈템밍이 사준 그 항성에서 잠깐 만났다가 뭐 또 그 헤어지게 되고 이 마지막 인류는 관이판이라고 하는 인물과 청신이 나옵니다. 우주에서는 고차원 문명들이 차원을 파괴하는 무기를 사용해 서로를 멸망시키고 있었고 그 여파가 지구에게까지 도달하고 마지막에 청신은 2천만 년 후에 소우주에 접속해 인류와 삼체 문명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소설 3부의 맨 앞에 나오는 연대 대조표를 보시면 위기의 세기, 위협의 세기, 포스트 위협의 세기, 전성의 세기, 벙커의 세기, 은하의 세기인데 여기에서 1800만 년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800만 년이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삼체인들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뭐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드라마는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자, 이 네이버에 나오는 이 소설 삼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스케일과 전개가 너무 산으로 가버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코스믹 호러를 다루는 작품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나무위키는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SF 자체로서 완성되지 못하고 다른 장르, 중국 무협 소설의 화법이 SF적 스케일로 이식한 측면도 많이 보이는데 면벽자
합역자, 지자, 러지는 무협 소설에서 흔히 자주 등장하는 유유자적하던 실력자가 지상천외한 해법으로 적대 세력을 벌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만인의 만이 되는 싸움을 그린 이부도 무협 소설에서 파벌 간의 피튀기는 싸움의 구도를 어딘가 닮았고, 고만고만한 정파와 사파 위에 수많은 더 강한 파벌들이 있고, 이 사이에서 기사회생한 주인공이 복수를 꿈꾼다는 내용이 무협 소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 같아서 무협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뭐 소설 3세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를 제가 드렸고요. 지금 판넨베르그인데요. 예, 현대 기독교 사상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자연과학의 발견과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창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음, 자연과가 신학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이안 바버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요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갈등 관계다, 독립이다, 무관하다, 대화 또는 통합,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맥그라스의 모습이고, 이안 바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은 이 김영사에서 번역한 과학과 과학이 종교 만날 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현대과학과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 있나요? 현대과학과 기독교라고 되어 있죠. 우종학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풀러에서 아, 박사과정 중에 이분에게 과학과 종교에 대한 레드랜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드랜드의 물리학 교수인데 안식년을 하면서 풀러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과학과 신학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리고 요 책 IVP에서 과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거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한 에디터가 돼서 자기가 책을 쓰고 있다 그랬고, 그 책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출판사에서 우종학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등 관계를 보는 창조론, 여기 창조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형된 창조론, 요거는 이제 지적 설계입니다. 상호 독립, 네 번째는 이제 가설적 일치 또는 공명이다.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보통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테드 피더스는 여덟 가지 방식으로 과학주의, 과학제국주의, 교회권위주의, 과학적 창조론, 여기 창조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 모델이고, 두 언어 이론, 독립이나 에, 그, 이 구별 모델이고, 가설적 공명, 윤리적 중첩, 유해지 영성, 이렇게 모종의 관계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보의 분류와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이 내용 피터스는 자신의 여덟 가지 분류법이 이안 바버의 네 가지 분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가 여덟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과학적 창조론, 창조과학을 갈등 범주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창조과학을 좀 더 뭐랄까요? 공정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창조론자들이 스스로 과학과 일정한 공통 영역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을 갈등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그런 면에서 창조론자들은 그들이 과학주의와 갈등되는 것일 뿐, 과학 자체와 과학주의와 갈등되는 것일 뿐, 과학 자체와 갈등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피터스는 과학주의와 교회 권위주의만을 갈등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주의와 과학제국주의를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주의는 에,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적인 이쪽 영역을 허용하지 않는 쪽이 과학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제국주의는 일면 이 종교의 역할을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복속시키는 게 과학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주의, 자연주의, 과학적 유물론, 세속적 휴머리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과학주의에 따르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실제, 자연밖에 없으며 과학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갖는 지식에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종교가 제시하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은 실제로 사이비 지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과학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주의 대표적인 그 주장은 폐하. 저는 그 가설, 신이라고 하는 가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라플라스가 나폴레옹 황제 앞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잘 나타나 있고, 버트라드 러셀이죠. 자크 모노 이런 사람들, 스티븐 호킹이나 또 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과학주의자이면서 과학 제국주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따라서는 과학 제국주의도 일로 넣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기도 합니다. 과학주의와 별도로 과학 제국주의 항목을 구별하는데, 과학주의가 무신론적인 반면에 과학 제국주의는 신적인 어떤 것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적 존재에 대한 지식은 종교적 계시가 아닌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면에서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거를 좀 날카롭게 구별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과학 제국주의는 과학주의와는 달리 적을 선멸하려 하기보다는 이제껏 신학이 점령했던 영역들을 정복해서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폴 데이비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색다른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은 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종교보다 더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뒤에 다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폴 데이비스 같은 사람, 이게 유신론으로 돌아선 거죠. 무신론적에서 유신론으로 돌아서고 God and the New Physics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게 1983년인 것 같습니다. 1993년에 The Mind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템플턴상을 수상한, 46세 때 받았나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템플턴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하지만 물리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신적인 이미지, 신학적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마그렛 버트하임에 의하면 스티븐 호킹은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듯하다. 그는 신을 우주 바깥으로 완전히 추방해 버리면서 동시에 신을 자신의 작업을 위한 지속적 하위 맥락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말하자면 스티븐 호킹은 과학자가 자연 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신의 마음을, 신이라고 하는 지성을 또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시간의 역사의 맨 마지막 문장이죠. 만약 우리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최종적 승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 더 마인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요 마지막 시간의 역사의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더 마인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란 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차용해서 폴 데이비스가 더 마인드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95년도에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과학제국주의자로 뭐 에드워드 윌슨도 나옵니다. 뭐 과학주의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재천 교수가 이 사람의 하버드의 제자입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책뿐 아니라 영상물의 맨 첫 시작은 우주는 존재하는 또는 존재하였던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Cosmos is all that is or was or ever will be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과학주의 전형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턴과 유턴지, 상당히 맥락이 좀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20세기 물리학의 2대 발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 설명되어 있고, 뭐 하여간 과학주의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고, 새로운 개방성이 이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컬린 건턴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한 건데, 양자 이론과 생물학 그리고 혼돈 이론과 같은 분야에서의 발전은 신학이 간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형성에 폭넓게 관여하는 하나님을 실체의 형태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지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대표적으로 폴 데이비스는 하나님과 새로운 물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책을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데이비스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독교적인 유신론적인 인격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학 자체의 배타적이로 결정론적인 틀 하나에 매여 있던 이 과학주의는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탄생 이전에 이미 우주의 역학에 설정됐다고 하는 결정론적인 우주관은 양자론에 의해서 새롭게 혁신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자, 어쨌거나 소설 3체, 뭐 드라마 3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과학제국주의와 달리 과학제국주의는 종교의 어떤 심상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요게 이제 소설 3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소설 3체와 과학제국주의입니다. 소설 3체는 매우 풍부한 종교적인 심상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유츠 시인에게 기독교적 영향이 있으면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체는 기독교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면벽자라고 하는 건 불교의 수행자를 본뜬 것이고, 아이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바실리에게 하는 말에서는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마호멧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 회교랑 관련된 인용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는 에덴 동산입니다. 기독교적 이미지는 에덴 동산인데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은 러지가 장옌과 생활하는 장소를 묘사할 때 북구라파 어디에 있는 거로 장소로 나옵니다만은 그곳은 주변이 에덴 동산만큼이나 아름다운 장소다. 러지가 꿈에 그리던 여성 장유엔을 만나기 전날은 비가 내렸는데 어제의 비는 장유엔을 맞이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을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다. 러지와 장년이 사는 곳, 에덴 동산 같은 설산과 호수가 있는 곳, 그곳에서 그는 면벽자로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유엔 쪽이죠. 유엔 쪽에서는 아내와 아이를 동면시켜버리고 러지가 누리던 에덴에서의 삶이 위협받게 되고 지금 추악한 바깥 세상이 그의 에덴 동산으로 불쑥 쳐들어왔다. 아내 장년과 아이가 사라지고 난 곳은 이미 에덴 동산이 아니다. 러지는 에덴 동산의 활기를 잃었다고 느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창밖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지하 벙커에서 살아가게 된 러지는 문득 에덴 동산의 호수와 설산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완벽한 세상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사용을 하는데 뉴츠 씨는 도피주의자들이 탈취하여 도망가는 우주선 지구를 에덴 동산 타락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타락이 유입하게 되는데 우주선 지구는 진정한 에덴 동산이었는데 처음 이 말을 읽었을 때는 살기 좋은 낙원과 같은 그런 것을 이해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타락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관련지어 이후의 사건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고 에덴 동산이 어두워지고 있고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렸다.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도 재현될까? 란시 중령의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독사는 이미 나타났어. 뱀이죠, 뱀.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독사가 사람들의 영혼 위로 기어오르고 있다. 엔터프란트의 목사 스캇 대령이 대답하고 있고 군목이죠. 군목. 일종의 군목이 목사님 여기 등장하고 그들의 남은 선택지는 일부가 죽거나 다 같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 포기하자는 둥판 엔쉬의 말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만 포기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겁니다. 어째서 우리죠? 물론 그들이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도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쫓겨나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에덴 동산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사신의 영생에서 마지막 인류로 남은 청신과 반입한이 대화 가운데 무로 돌아갈 것이다. 최후의 승자는 역시 대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맨 첫머리 대사를 기억나게 됩니다. 린저 피츠로이 관측소 이게 이제 400년 걸리는 지구로 침공하고 있는 삼체 함대를 최초로 관측한 사람들로 린저와 피츠로이가 나와서 그 이름이 붙여진 관측소의 이름입니다. 태양계 경보 시스템 1호 관측 유닛에 상주하는 과학자 위드널 뭐쭉 얘기 나오고 생명은 스트레이트 플래시와 같아서 한번 섞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피츠로이가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믿어요, 믿어. 지금부터라도 신앙심을 가져요. 이렇게 린저가 얘기하는 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소설은 피츠로이가 손으로 가슴 앞에 성호를 그었다라고 묘사하고 가톨릭 신앙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칼 세이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칼 세이건 컨택트고요. 영화 컨택트. 맨 마지막에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공간의 엄청난 낭비다. 평소 칼 세이건의 주장을 여주인공 엘러웨이의 입에 넣어서 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상대에게 큰 폭포,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뭐 내용들이 나오니까 보시고 결론입니다. 첫째는 소설 3체 라일런 무브먼과 기본적인 어떤 유사해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세이건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대 견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영상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표현이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세 가지 결론이 될 겁니다. 넷플릭스에 네 편으로 라헬에 대한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랑스에서 한번 추방되고요. 미국에서 한번 추방되고 지금 오키나와에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 여전히 추종자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년생이고 카레이서 출신이고요. 73년에서 75년 엘로힘이라 불리는 구약의 엘로힘이죠. 엘로 참 구약에서 얘기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외계인을 6번 접신하게 됐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얻었다. 75년에는 광속의 속도로, 광속보다 더 빠르다 그러나요? 우주선을 타고 그들이 사는 행성을 일광년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일광년 떨어진 행성을 방문했더니 모세석과 예수 무함마드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2033년에 엘로힘이 지상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헌금을 갈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뭐 그 대사를 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리지트 부아셀리에라고 하는 PhD 화학자인가요? 화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복제 인간 사기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여성은 끝까지 자기가 복제 인간을 했다 그랬는데 실제 라일은 인정합니다. 라일이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라일리안 요 넷플릭스는 그냥 비판적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쭉 내 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제 인간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여자가 주도를 하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한 거를 지금 지구상 어디 있다 그랬는데 라일이 실토를 합니다. 이 사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리지트 바셀리아가 아마 라일의 후계자로 임명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미국 어디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화론을 정설로 여기죠. 그런데 파헤쳐 볼수록 진화론에 허점이 있었고 이 모든 걸 설계한 배우가 따로 존재할 것 같았죠. 그래서 라헬의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일관성이 있고 명확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라일리안 무브먼트가 퀴어 축제 등에서 가장 전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위키백과 라일리즘, 라일리안 무브먼트 거기 사진에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 라일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라일리안 무브먼이라고 하는 그 위키 영어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계인들과 관련해서는 하여간 이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양성 교수님께서 작년 우리 단톡방에 외계인의 잠정적 부존재 명제라고 하는 그 글을 올리신 게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세이건도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뭐 일생의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 3체에서 그리는 것처럼 적대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이저호 1, 2호에 여기 위키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 탐사선에는 각각 30cm 크기의 금제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요거죠. 여기 실려 있고 지구의 소리와 우리나라 사람도 아마 그 녹음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와 사진들이 기록되어 있고 음반의 표지에는 음반을 트는 방법과 지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이 음반은 외계 문명이 보이저 탐사선을 찾았을 때 인류가 보내는 메시지이며 미래의 인류가 만약 탐사선을 다시 회수한다면 타임 캡슐이 될 것이다. 음반에 실린 내용들은
칼 세이건이 의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선별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소설 3체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뭐 허튼 짓을 한 거죠. 아주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되는데, 좀 이 외계인과 관련해서 조금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유사 영생에 대한 슈도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게 인류의 동면, 그 다음에 삼체인들의 탈수를 통해서 유사 영생에 대한 것이 왜곡되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봤던 내용 중에 노화를 정지시키게 되는 커크우드라고 하는 사람, 노화가 멈추게 된 사회에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 속에 220세의 미란다라고 하는 여성, 죽을 운명의 여성을 상상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미란다와 함께 살다가 죽은 연인의 이름은, 나이는 150살이고, 남자가 70세가 더 어리고요. 그녀가 살고 있는 사회는 죽음이 극복된 삶입니다. 이 장기를 계속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녀는 사고를 당하지만 않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음을 택합니다. 왜 죽음을 택하는가? 아이를 하나만 낳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둘을 낳으면 죽겠다고 결정하고 두 번째를 낳게 되는 게 이제 미래 사회로 생각합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까지 규제하는 사회, 현재 사회는 정말 크게 다른 사회고요. 노화가 정지된 사회가 바람직한가라고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커크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면서 자기 인생을 즐긴다. 아이를 낳음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는데, 첫째, 그 사회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 이게 상상이긴 합니다만은 60억 인구 중에 45억 명이 사망하는 걸로 돼 있고, 암흑의 시기가 2세기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사회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이 노화가 정지된 사회가 바람직한가라고 해서 유사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인데 유사영생에 대한 것들을 좀 평면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소설 3체에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좀 시간을 많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